자, 문재인 의원이 어제 천안에서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진솔한 반성 들어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반성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어제 문재인 의원이 내놓은 얘기 여러 가지 반성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1년 안에 우리 당을 바꾸지 못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 예. 지금 겨우 숨만 쉬고 있다. 네, 이런 아주 반성문 내용이 여러 가지 담겼는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얘기한 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님이 한번 하셨고 또 제가 하고 또 박지원 대표님도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들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다룬 것도 봤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대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겨우 숨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지난 대선의 패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정말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끊임없이 친노, 비노 간의 갈등,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저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더욱 아주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일 텐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의원은 어제 기대 안 해도 좋을 거다. 예.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출사표로 들었습니다. 아, 출사표다 예, 저게. 뭐라고 들었냐면요. 예. 제 경우에는 1년 안에 우리 당을 바꿔놓겠다. 그래서 집권이 가능한 당으로 만들려면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당대표의 행보, 출마 행보로 볼 수 있는 얘기들 여러 가지 해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겠다. 예. 그리고 당의 강도 높은 쇄신을 하겠다. 이런 거야말로 당의 어떤 체질을 바꾼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거야말로 내가 당을 주도하고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선언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자, 그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야당의 혁신인데 국민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게 야당의 혁신입니다. 야당의 주장이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야당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의원은 오늘 반성문을 썼는데 그 안에 충실한 반성, 본질적인 반성 들어있었습니까? 글쎄요. 1년 내내 당 혁신을 하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능하다라든지 그러면 총선과 대선은 이길 수가 없고 당의 존립도 어렵다. 이건 정말 바이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건데요. 그 문재인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1년 만에 대선 회고록을 내놨습니다. 바로 1219 끝이 시작이다. 이런 책을 내놨는데요. 거기에서도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하지 못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게 바로 작년 12월인데요. 중도 확장에 대해서 못해서 패배했다. 그 뒤로 1년 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서 문재인 의원이 무엇을 보여줬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도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떤 강경 투쟁을 오히려 독려했지 중도를 확장하고 또 외연을 끌어오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의 반성문도 솔직히 잘 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정말 진정으로 당 혁신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예.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는 게 결국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 여부인데 지금 저 말만 들으면 꼭 문재인 그 의원이 친노와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거든요. 아, 예. 오히려 친노의 모습을 보면 가장 조수진 차장 얘기한 대로 강경파, 예. 당의 지도부를 가장 흔드는 중도보다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의원이 친노를 제대로 이끌 수는 있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특별법 그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문재인 의원이 어설프게 이 친노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보다 친노를 좀 더 그 중도를 확장하고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먼저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번 대선 패배를 언급했습니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로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문재인 의원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그다지 진솔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냥 대선 패배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당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 진보 세력이 당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가 밭 타령을 한 건데 예. 이런 분이 어떻게 그 밭을 어떻게 바꿀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진보 이미지를 씻는 게 필요하다. 이 싸가지 없는 진보, 바로 강준만 교수가 했던 얘기인데 그 이미지를 벗겠다고 하는데 어떻게가 들어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또 없습니다. 아, 또 없습니까? 네, 바로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김영춘 전 의원이죠. 그토록 옳은 말도 그토록 싸가지 없이. 예. 이게 하나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강경파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김현우 의원만 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바로 친노 강경파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다른 의원들은 그래도 연설 끝나고 기립했지만 예. 김현우 의원은 끝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 기립을 안 했어요? 예. 예. 바로 이런 점이 싸가지 진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이 친노 강경파의 수장적인 문재인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의원들을 혼도내고 바로 잡아야죠. 이 예. 리더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될 텐데 문재인 의원의 저 진단 속에 진솔한 반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 점이 바로 의문인 것 같습니다.